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저 비유 중에 한 분이 총이나 사냥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안정된 의사의 직업을 접고 미국에 이민 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비디오로 만들어서 올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또 이것은 저 개인의 삶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적응 안 되겠죠? 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한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제 가족의 프라이빗을 상당히 존경해주기 때문에 저 사진이나 제 어렸을 때 사진들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식구는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게 바로 접니다. LA에 도착한 지 몇 달 안 돼서 저희 부모님은 LA 다운타운에 상당히 큰 식당을 시작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시장부터 시작하시고 식당 문을 닫으시면 저녁 9시였죠. 또 저희도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식당에 가서 앞치마를 하고 상들을 치우며 그릇들을 닦았죠. 네, 저희들은 상당히 힘든 나날들을 보냈죠. 하지만 미국의 풍부한 자연 속에서 낚시의 재미를 들였고 중학교 때부터는 사격과 사냥을 시작했죠. 또 저희는 자연과 동물이 있으면 어디든 갔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며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죠. 또 부모님이 어떤 사업을 하든 저희들은 항상 옆에서 힘 닿는 만큼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 힘든 일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식당에서 하루에 수백 번을 반복하는 말 Thank you, come again. 네, 감사합니다. 다시 오세요. 라는 말을 잠꼬대서 거의 매일 밤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과로로 어느 날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다시 큰 결심하시고 저희 온 식구가 한국으로 재이민을 갔죠. 저는 미국의 친구들한테 제대로 이별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한국의 고대의대를 입학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며 정말 힘든 공부를 해냈습니다. 또 하나님 축복 안에서 아름다운 제 반짝 아내를 만났고 또 아내를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저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성공적인 병원을 하며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큰 빈 공간이 있었죠. 그것은 사냥, 총, 낚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제 사무실에 항상 걸어놓고 병원 일을 봤죠. 언젠가 다시 사냥할 수 있는 내 꿈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제 꿈을 얘기했더니 고맙게도 아내도 저가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미래의 계획을 짰죠. 이 사냥이라는 스포츠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서 제 2의 삶을 사겠다는 생각에 저는 한 달에 개인 용돈은 10만 원도 안 썼습니다. 또 제 친구들처럼 백화점에 가서 비싼 양복 한 번 사본 적 없고 다행히 외과 의사로서는 하루 종일 수술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 또 동기들이 비싼 외제차를 샀을 때 저는 항상 그랜저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쓰이는 생활비나 우리가 여행하는 비용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의 10년 동안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아이들과 항상 놀아주고 저는 꿈을 향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죠. 저희가 잡은 시점은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왜냐하면 너무 일찍 이민을 가도 조국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너무 늦게 가면 또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거의 10년쯤 됐을 때 저희 목표를 도달했습니다. 저가 성공적인 병원을 접고 미국으로 간다 했을 때 저희 부모님까지 포함시켜 다 저를 말리며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를 놓치면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집부리고 저희 온 식구는 미국 버지니아로 이민을 왔죠. 저희가 처음으로 버지니아 왔을 때 아이들은 1년 동안 한국 학생이 없는 사립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울며 집에 와서 친구가 하나도 없고 말도 못 알아듣겠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1년 만에 영어를 상당히 잘했고 또 공부들도 잘하기 시작했죠. 이때 저희는 다시 아이들을 공립학교로 옮김으로써 생활비도 아끼고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 상당히 잘해 주었죠. 또 아이들 교육도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버지니아 페어팩스 선택했던 이유는 학군이 좋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미국에 와서 첫 6개월 동안 아이들의 교육 및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한 결과
저희가 아이들을 직접 가이딩 해주고 길잡이가 돼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하고 밝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특히 교육에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길잡이가 돼줌으로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또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행복한 모습으로 부모를 따르고 자기 자신 및 미래를 찾을 수 있죠. 이때 저는 미국에서 첫 5년 동안 아이들을 도와줬고 같이 여행도 많이 했고 또 다시 20년 만에 사냥과 사격에 빠졌죠. 아이들이 한 5년쯤 됐을 때 학교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었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비 지출이 컸습니다. 이때 한번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자동차 수리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았을 때는 주인으로서 아침 일찍 가서 문만 열어주고 문 닫을 때쯤 가서 마지막 계산만 하면 된다고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첫 2년 동안 적자가 컸고 이때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매니저를 해고시키고 제가 직접 뛰어들었죠. 그 결과 3개월 만에 매출은 30% 이상 올라갔고 흑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기뻤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은 너무 힘들었고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고 저는 집에 오면은 온몸에 자동차 기름 냄새가 절려 있으며 저녁을 먹기도 전에 그냥 소파 위에 누워서 한 30분 쓰러졌었죠. 이때 저희 큰딸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울면서 아빠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이지 않게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해주었습니다. 또 우리 둘째 아들도 동의했죠. 이때 저로서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죠. 그리고 아이들은 진짜 학교도 잘해줬고 저는 매일매일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5년째 됐을 때 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고 더 이상은 사냥이나 사격 나갈 힘도 없었죠. 이때 저희 아이들은 다 대학을 향해 떠났고 저희 단둘이 남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딸은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를 향해 가는 길이었고 우리 둘째는 MIT에 입학하고 MIT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석사까지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이때 저는 제 아내한테 이대로는 상당히 힘드니까 우리 다시 한국 가서 나는 다시 병원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미국에 다 놔두고 저희만 한국에 들어갑니까? 또 자기는 이제 아이들도 없는데 한국에 가서 무엇을 하냐고 저는 말했죠. 아이들도 방학 때 한국에 들리게 하고 또 한국 가서 같이 병원을 하자고 했죠. 이때 고맙게도 아내는 또 동의를 해줬고 저희는 다시 한국에 가서 병원을 했죠. 네, 저는 또다시 이것을 걸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은 이제는 놀고만 먹고 살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패시브 인컴을 연구했습니다. 패시브 인컴은 풀타임을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인컴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많은 것들 연구했지만 연구 끝에 정답이 나온 것은 개인주택 임대였습니다. 또 이 시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버지니아 크리스토시리로 아마존 세컨 쿼터 사무실이 결정됐고 저희는 크리스토시리에서 5마일 이내에 개인주택 4채를 사고 임대업을 시작했죠. 이걸 통해 저희가 목표했던 달 패시브 인컴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연구 도중에 미국은 개인주택 임대업에 세금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첫해 소득세를 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부담 없는 금액이었죠. 또 아마존을 떠나 이쪽이 임대가 상당히 괜찮은 것은 DC랑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항상 개인주택 임대업은 안전된 지역이었죠. 또 집들을 구입했을 때 저희 부부는 열심히 공부해서 에이전시 라이센스를 따고 저희가 직접 집 샀을 때 니고시에이션을 했죠. 이 팬데믹 시기에도 테넨트랑 전혀 문제가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편안한 마음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고 남은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고 있죠. 또 지금도 주변에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조언을 주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자녀의 교육이나 학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제 능력 되는 만큼 도움이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좋은 추천서 받는 방법,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는지, 어떤 수업들을 들어야 되는지,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나 음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이죠. 또 저는 자녀들의 교육은 아빠들한테 상당히 큰 책임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대화를 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지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부모로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희 가정에 도움이 됐던 것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민들 가족의 이민 스토리였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지만 그만큼 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죠. See you later.